가장 힘든 피막 절제, 전 절제술 수술부터 간단한 보형물 교체까지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필요로 하는지, 수술 후에 어떤 후 관리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재수술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한 이후에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클라인TV 성형외과 전문의 조정목입니다. 가슴 확대 재수술을 했을 때는 통증도 더 심하고 수술 후 회복도 더 힘들까요? 가슴 확대 재수술은 하게 되는 원인과 그리고 수술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슴 확대 수술보다는 훨씬 범주가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재수술을 하게 되는 원인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수술을 하신 지 한 10년 정도 가까이 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크기보다는 좀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보형물의 종류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것이 촉감인데요. 10년 전쯤에 많이 유행했었던 물방울 모양의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보형물의 경우는 지금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무스 보형물보다 피막의 두께가 두껍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보형물 자체도 겔이 단단하고 쉘도 요철이 좀 있는 부분이 특수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두께가 두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형물 자체만으로도 촉감이 떨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생기는 피막의 두께가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요즘 사용하는 스무스 보형물보다 촉감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크기도 키우고 촉감도 좋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형물의 위치 이상입니다. 보형물이 너무 위쪽에 있거나 아래쪽으로 밑빠짐이 생긴 경우에 그걸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형 구축입니다. 구형 구축이 생기게 되면 가슴 모양이 반구 모양으로 구형으로 바뀌면서 딱딱하게 구축이 생기는 증상을 이야기하는데요. 가슴 수술에 사용하는 실리콘 보형물의 경우는 우리 몸 입장에서는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주변에 피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 그 피막이 얇고 건강하게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단단한 구형 구축 증상이 발생해서 쪼그라들고 두꺼운 피막이 생겨서 촉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모양도 변형이 될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에는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수술을 한 걸 되돌리고 싶다, 보형물을 그냥 제거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재수술을 했을 때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는 수술의 범위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보형물이 터진 걸 교체하거나 크기를 바꾸기 위해서 보형물만 교체한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가 가장 작겠죠. 안쪽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건강한 피막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넣을 필요도 없고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새로운 보형물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작은 보형물을 큰 보형물로 바꾸는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방이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얇은 피막을 조금 더 박리를 해서 가쪽 또는 안쪽 또는 아래쪽 또는 위쪽으로 박리 공간을 넓히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간을 넓힌다 하더라도 전체 수술을 하는 거에 비해선 수술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출혈의 가능성도 적고 피주머니를 넣지 않아도 되면 통증도 심하지 않으면서 회복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피막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라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수술할 때와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피막을 전부 다 박리를 해야 되는데 수술의 범위는 첫 수술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부드러운 조직이 아니라 딱딱한 피가 많이 나는 구축성 조직을 하나하나 다 수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출혈의 가능성도 높고 다시 재발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그럴 경우에는 피주머니를 사용하게 되는데 피주머니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안에 배액관에서 나오는 것들이 하루 이틀 만에 다 충분히 나오지 않는다면 피주머니를 오래 하고 있는 동안엔 샤워를 하기도 곤란하고 옷을 갈아입거나 활동에도 제약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주머니를 하느냐 또는 피주머니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통증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겠고 회복에도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그리고 피주머니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수술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수술 후에 출혈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형물의 위치 이상 같은 경우에도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공간을 좁히는 수술을 할 경우에는 수술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출혈도 많이 생기지 않고 생각보다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와 같이 전체 피막을 제거하는 피막 전 절제술을 할 경우에는 통증도 심하고 회복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를 하는 경우에는
피막 제거를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보형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내부의 압력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주머니를 하고 안에 빈 공간을 없애는 시간 동안에 피주머니를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굉장히 통증이 적고 회복도 빠른 편입니다. 재수술이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수술 후에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통증의 정도와 그리고 회복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피막 절제, 전절제술 수술부터 간단한 보형물 교체까지는 굉장히 넓은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수술을 필요로 하는지, 수술 후에 어떤 후 관리가 필요한지에 따라서 재수술을 좀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한 이후에 재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술은 기본적으로 수술 후 한 달 이내에 발생하는 문제를 바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충분히 조직들이 안정화가 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사이 시간에 회복이 되기 어려운 시기에 수술을 하게 되면 통증도 더 심하고 그리고 회복도 더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받아야 하는 재수술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명확하게 잘 상의를 하시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회복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지에 맞춰서 수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클라인TV 조정목이었습니다.